한때 전국에 1000개 넘는 매장을 자랑했던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요즘은 잘 보이지 않죠? 많은 분들이 망했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딸은 망한 게 아닙니다. 이온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브랜드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딸 대신 감탄 떡볶이라는 낯선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브랜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봄 서울 이화여대 앞 대학가 특유의 분주한 골목 사이 작은 간판 하나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튀김딸 떡볶이. 이름은 조금 길었지만 그 속엔 한 가족의 스토리와 분식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시작은 사실 30년 전 경기도 파주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영석. 그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서양식 튀김 요리와 소스 조리법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국내 분식집에서 보기 힘들었던 허브향 튀김가루 탕수육 스타일의 튀김 소스, 이영석은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고향 문산의 작은 튀김집을 열게 되죠. 그 가게는 단골들 사이에서 금세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그의 레시피는 곧 맛이 있는 집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영석 씨는 딸 이현경 그리고 사위 이경수에게 자신의 조리 노하우와 장사의 철학을 전수하는데요. 그게 바로 아딸의 1호점이었죠. 이 가게의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어묵. 누구나 아는 분식이었지만 그 맛에는 이영석의 기술과 철저한 계량, 그리고 이현경의 섬세함, 이경수의 경영 마인드가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튀김은 기름이 묻지 않도록 허브가루로 바삭하게, 떡볶이는 양념보다 고명과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런 철학이 메뉴 하나하나에 반영되어 있었죠. 그 결과 이화여대생들은 물론 인근 학교, 직장인들 사이에서 줄 서서 먹는 분식집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며 입소문 마케팅만으로도 매출이 치솟기 시작한 브랜드. 그게 바로 아딸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현경 씨는 아딸이라는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죠. 이제 이 브랜드는 단순한 가족 운영 분식집을 넘어서 브랜드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2008년 아딸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운영 분식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가맹 문의가 쇄도했고 매장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때 이현경, 이경수 부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탄생한 법인이 바로 오투스페이스. 이경수 씨는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 이현경 씨는 감사이사로 참여하며 부부가 공동 경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오투스페이스는 창립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는데요. 레시피는 정량화되고 누구나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교육 매뉴얼이 생겼습니다. 가맹점 운영자들은 초기 창업 교육부터 마케팅, 고객 응대까지 일관된 방식으로 훈련받았고요. 창업 비용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등을 포함해 8평 기준 약 4,145만 원, 10평은 4,515만 원, 15평은 5,355만 원으로 책정되어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죠. 입지 선정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아딸 창업주 이경수 전 대표는 매장을 오픈할 때 반드시 고려한 3가지 조건을 소개하는데요. 첫째,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아파트나 동네 입구. 둘째, 신호를 기다리며 가게를 바라보게 되는 횡단보도 앞. 그리고 셋째, 바로 파리바게뜨 매장 옆이었습니다. 특히 파리바게뜨 옆이라는 조건에 대해 그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이 브랜드를 기준점 삼아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파리바게뜨와의 시너지 효과는 꽤나 강력했는데요.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매장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기록했죠. 그 결과 2014년 5월 기준 아딸의 가맹점 수는 전국 1000개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 시기 아딸은 조수떡볶이, 신전떡볶이보다 빠르게 전국화를 이룬 브랜드였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떡볶이계의 교촌치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조용한 균열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 가정에서 터졌습니다. 이경수 대표와 이현경 감사이사,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별은 곧 브랜드 전체를 흔드는 소송전으로 확산되었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표권은 이형영 씨 명예, 법인 운영과 지분은 이경수 씨 중심이었죠.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브랜드였지만 법적 소유권과 경영권이 엇갈린 구조였던 겁니다. 즉, 아딸이라는 브랜드 이름과 로고 그리고 상표 사용 권리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이현경 씨의 소유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투스페이스는 여전히 아딸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현경 씨는 법적 대응을 나서는데요.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죠. 아딸 상표권은 이현경 개인의 명백한 지적재산이며 오투스페이스는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판결로 인해 오투스페이스는 그 즉시 아딸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이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법원은 이경수 대표에게 이현경 씨에게 약 6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추가 판결을 내리는데요. 갑작스럽게 브랜드명을 잃은 오투스페이스는 전국 수백 개의 가맹점의 간판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모두 새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투스페이스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감탄떡볶이라는 이름으로의 리브랜딩인데요. 리브랜딩의 첫걸음은 기존 가맹점주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시행된 조치가 전국 수백 개 매장의 간판 교체 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결정이었죠. 이는 가맹점주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본사가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였고 신뢰 회복의 핵심 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메뉴판, 유니폼, 포장지, 배달 어플 내 브랜드 정보 등 전방위적 재브랜딩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었고요. 한편 이현경 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딸과 사람들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아딸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며 신규 가맹 사업을 시작하죠. 이로써 아딸을 뿌리에 둔 두 브랜드는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감탄떡볶이는 기존 가맹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 전략을 택했고요. 반면 아딸과 사람들은 브랜드가 지닌 상징성과 정통성을 앞세워 신규 창업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도전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브랜드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아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대 연매출 139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며 100억 원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는데요. 최근 3년 안의 매출은 18억 1천만 원에서 16억 3천만 원으로 꾸준히 하락했죠. 이는 전성기 대비 88%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과거 평균 27억 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4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대로 급감했고요. 가맹점 수는 더욱 극적인데요. 전성기였던 2013년 970개를 기록했던 아딸은 2023년 기준 단 18개 매장만 남으면서 사실상 소수 가맹점만 명맥을 유지하는 생존 단계로 전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위기를 겪었던 감탄떡볶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1년 기준 감탄떡볶이의 운영 매장은 276개였지만 이후 매년 점차 줄어들며 2025년 현재는 169개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2021년 138억 원, 2023년 137억 원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것이죠. 하지만 눈여겨볼 부분은 수익성인데요. 2021년 2억 4천만 원이던 영업이익은 2023년 1억 3천만 원으로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출은 버티고 있지만 점포수 감소와 함께 수익의 두께는 얇아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가맹점 매출 자체는 의외로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월 평균 약 1,039만 원으로 소형 점포 기준으로는 준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감탄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경쟁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미약한 것이 사실인데요. 2023년 기준 떡볶이 프랜차이즈 시장은 브랜드 간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엽기와 신전은 감탄에 비해 거의 전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죠. 엽기의 연 매출은 약 1,083억 원으로 감탄과 비교하면 약 7.9배에 달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충성도, 객단가, 메뉴 전략 등 전방위적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전체를 사실상 장악한 모습입니다. 가맹점 한 곳당 월 평균 매출에서도 그 차이는 명확한데요. 감탄이 약 1,039만 원인 반면 엽기는 6,665만 원, 신전은 2,313만 원으로 각각 6배 이상,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브랜드 규모뿐 아니라 개별 매장의 수익성에서도 확연한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고와 마케팅 지출에서도 차이는 뚜렷한데요. 엽기 떡볶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광고 판촉비로만 64억 9천만 원을 투입했죠. 이는 감탄 떡볶이의 1억 2천만 원 대비 무려 5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신전 떡볶이 역시 19억 7천만 원을 집행하며 감탄보다 약 16배 많은 금액을 마케팅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별 마케팅 투자 격차는 단순한 비용 차이를 넘어 매출 격차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감탄 떡볶이는 낮은 수익성과 제한적인 브랜드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확장성이나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향후에는 사업 축소 또는 철수 전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 떡볶이는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비록 아딸이라는 이름은 잃었지만 브랜드의 핵심인 맛, 운영 시스템, 그리고 점주와의 신뢰는 끝까지 지켜냈죠. 부부의 이혼, 상표권 분쟁, 법정 다툼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오투스페이스는 침착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감탄 떡볶이는 지금도 조용히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딸이 어디 갔지? 라고 궁금해했던 적 있으셨나요? 그 해답은 바로 감탄 떡볶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떡볶이 취향을 공유해주세요.